3부 제3장 수많은 걱정을 무력화하는 법칙. 어린 시절 나는 미주리 농장에서 자랐다. 어느 날 어머니를 도와 체리 씨를 빼다 말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내게 물었다. 데일 대체 무슨 일로 우는 거니? 나는 흐느끼며 이렇게 답했다. 산채로 묻히게 될까봐 겁이 나요. 그 시절 나는 온갖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었다. 뇌우가 몰아치면 벼락을 맞을까 봐 두려워 걱정했다. 가세가 기울적이면 집에 먹을 게 떨어질까 두려워 걱정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지옥에 가게 될까 봐 두려워 걱정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샘 화이트가 내 귀를 자르겠다고 했을 땐 정말 무서웠다. 여자아이들에게 모자를 살짝 들어 인사했다가 비웃음을 살까 봐 두려워 걱정했다. 그 어떤 여자아이도 나와 결혼하고 싶지 않을까 봐 두려워 걱정했다. 결혼식을 치른 뒤에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걱정했다. 우리는 아마 시골의 한 교회에서 식을 올린 뒤 서리형 마차를 타고 농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시간 동안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한담?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나는 쟁기로 밭을 갈며 그 중대한 문제에 대해 숙고해보고는 했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점차 내가 걱정했던 일들 가운데 99%의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미 앞서 말했듯 나는 벼락을 무서워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전국안전연구소에 따르면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은 35만 분의 1에 불과하다. 산채로 묻히게 될까 봐 겁난다는 이야기는 그보다 더 터무니없는 소리다. 아마 1000만 분의 1의 확률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다. 8명 중 1명은 암으로 죽는다. 벼락을 맞거나 생매장당하는 걸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암에 대해 걱정하는 게 맞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걱정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많은 어른이 그보다 더 터무니없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만일 우리가 잠시 걱정을 그만두고 평균의 법칙에 따라 걱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10중 8구는 저절로 해결되고 말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보험회사인 런던 로이즈는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성향 덕분에 셀 수 없는 돈을 벌어들였다. 런던 로이즈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재난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데 돈을 베팅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행위를 베팅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보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아도 평균의 법칙에 따른 베팅이다. 인간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거대한 보험사는 앞으로 200년은 거뜬히 유지될 것이다. 아니, 앞으로 5000년 동안은 일어나지도 않을 재난을 두고 신발, 선박, 복납처럼 부질없는 것들을 보호한답시고 계속해서 상품을 찍어낼 것이다. 평균의 법칙을 검토하다 보면 발견하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향후 5년간 게티즈버그 전투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면 나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이며 유언장을 쓰고 신변을 차례로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절대 그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러니 남은 몇 년을 제대로 살아야만 해. 하지만 평균의 법칙에 의하면 50세에서 55세 사이의 나이에 살아남는 것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살아남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50세에서 55세 사이의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와 게티즈버그 전투에 참여한 군인 16만 3천명 중 1000명당 사망자 수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나는 캐나다 산맥의 보 레이크 기슭에 위치한 제임스 심슨의 럼티가 오두막에서 이 책의 여러 장을 썼다. 그곳에서 여름을 보내는 동안 샌프란시스코 퍼시픽가 2298번지에 살고 있는 허버트 H. 셀린저 부인과 그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셀린저는 침착하고 조용한 여성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느 저녁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걱정으로 인해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느냐고요? 나는 걱정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한 사람이에요.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 나는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무려 11년을 갇혀 살았습니다. 나는 신경질적이고 욱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항상 끔찍한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매주 산 마테오에 있는 집에서 버스를 타고 쇼핑하러 갔었는데 물건을 사다가도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다리미를 켜놓고 나온 건 아닐까? 집이 불타고 있을지도 몰라. 가정부는 도망가고
아이들만 남겨졌다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차에 치여 죽게 되면 나는 쇼핑을 하다 말고 식은땀을 흘리며 버스를 타고 집으로 잽싸게 돌아와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첫 결혼이 엉망으로 끝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요. 변호사인 두 번째 남편은 조용하고 분석적인 성격으로 평소에 그 무엇도 걱정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긴장과 불안을 느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진정해. 방법을 찾아보자. 당신이 정말로 걱정하는 게 뭐야? 어디 평균의 법칙에 따라 그게 실현 가능한 일인지 살펴보자. 예를 들면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칼집에드 캐번스로 차를 몰고 가던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흙길을 달리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차는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지요. 나는 우리가 길 측면의 배수로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운전하고 있어.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배수로에 빠진다고 해도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다치지 않아. 그의 침착함과 자신감이 나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한 번은 여름 휴가를 맞아 캐나다 산맥의 통킨 밸리로 캠핑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2100m 높이에서 캠핑하게 되었는데 우리 텐트를 조각조각 찢어버릴 기세의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텐트는 나무단의 줄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텐트 외부는 온갖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텐트에 구멍이 뚫려 날아가지는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잔뜩 겁을 먹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또 이렇게 거듭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잘 봐. 우리는 브루스터스의 가이드들과 여행하고 있어. 그들은 전문가들이야. 이 산에 60년째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텐트는 여기서 이미 수많은 계절을 보냈을 거야. 지금까지 날아가지 않았다면 평균의 법칙에 따라 오늘 밤에도 날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생긴데도 다른 텐트에 가서 자면 돼. 그러니 진정해. 나는 결국 진정했고 편안히 잠이 들 수 있었답니다. 몇 년 전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소아마비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나는 히스테리를 부렸겠지만 남편은 내가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나 영화관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국에 문의해보니 가장 심각한 소아마비 유행 당시에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오직 835명의 아이가 감염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보통 200명에서 300명의 아이가 감염된다고 했습니다. 그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 수치이지만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한 명의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릴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 문장은 제가 가진 걱정의 90%를 없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20년을 기대보다 훨씬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미국 역사상 인디언과의 전투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였던 조지 크룩 장군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인디언의 모든 걱정과 불행은 현실이 아닌 그들의 상상력으로부터 나왔다. 지난 몇십 년을 돌아보면 내 걱정거리도 마찬가지였고 짐 그랜트 역시 이에 동의했다. 그는 뉴욕시 프랭클린가 204번지에 위치한 제임스 A. 그랜트 물류 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는 매번 플로리다산 오렌지와 자몽을 기차 10칸에서 15칸을 꽉 채워 구매하고는 했다. 그때마다 그는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는 했다. 기차 사고가 난다면? 시골 동네 전체에 내 과일이 흩뿌려진다면? 기차가 지나가는 동안 다리가 무너져 내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당연히 과일에는 보험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제 시간에 과일을 유통하지 못하면 소비자를 잃는 걸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는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위궤양을 의심하며 의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의사는 그에게 신경과민 외에 크게 잘못된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그때 뭔가 깨닫고 자신에게 여러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봐, 짐 그랜트 양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렌지를 실어 날랐지? 답은 25,000칸이나 되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중에 사고가 난 칸은 몇 칸이지? 글쎄 5칸이나 되었을까? 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25,000칸 중에 고작 5칸이라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확률이라고. 달리 말하면 경험한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사고가 날 확률은 5,000대의 기차칸 중에 1칸이 전부야.
근데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는 거야? 그렇게 나는 다리가 붕괴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져 기차 사고가 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지? 정답은 한 번도 없다. 였습니다. 나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는 다리 때문에 위궤양이 걸릴 정도로 걱정했다는 거야? 그리고 겨우 5천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철도 사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걱정거리는 평균의 법칙에게 떠넘겨버린 뒤 한 번도 위궤양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왔답니다. 엘 스미스가 뉴욕 주지사로 있을 때 나는 그가 정치적인 적들의 공격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어디 기록을 살펴봅시다. 어디 기록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는 사실로 맞대응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걱정할 일이 생긴다면 현명한 엘 스미스의 방식을 따라 해보자. 기록을 살펴보고 신경을 갉아먹는 불안의 근거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다. 이건 프레더릭 제이 말슈테트가 무덤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사용한 방식이기도 하다. 여기 그가 뉴욕에서 진행된 수업 도중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1944년 6월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오마하 해변 근처의 참호에 누워 있었습니다. 999 SSC 부대 소속이었고 노르망디의 참호를 파고 들어가라는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바닥에 직사각형 모양을 파인 그 구멍을 보고 있자니 꼭 무덤 같군.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누워 잠을 청했더니 정말 무덤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내 무덤일지도 몰라. 계속 그런 생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독일 폭격기는 밤 11시에 도착했고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신경쇠약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뭔가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렇게 될 게 뻔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릴 즈음 나는 벌써 5일을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원들도 모두 무사히 살아 있었습니다. 단 2명만이 부상했는데 그것도 독일군의 폭격이 아닌 우리 군의 대공포에서 나온 유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뭔가 건설적인 일에 집중함으로써 걱정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유탄 때문에 부상당하는 걸 막기 위해 두꺼운 나무 지붕을 만들어 참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가 얼마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려면 좁은 참호가 정조준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는 곧 그럴 확률은 1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버틴 결과 나는 침착함을 되찾고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평균의 법칙에 따른 통계를 이용했다. 고옥탄 가솔린을 나르는 선박에서 근무하던 한 선원이 내게 해준 이야기다. 그의 동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선박이 어뢰를 맞는다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폭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 해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해군은 정확한 수치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어뢰를 맞은 100척의 선박 가운데 60척은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으며 가라앉은 40척 중에서도 단 5척만이 10분 이내에 가라앉았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곧 배에서 탈출할 시간이 충분하며 사상자가 극도로 적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방식이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 월럭가 1969번지에 사는 클라이드 W. 마스는 이렇게 말했다. 평균의 법칙은 내 신경질적인 성미를 완전히 없애주었습니다. 모든 선원이 괜찮아졌고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균의 법칙에 따라 아마 죽지 않을 것이라고요.